우리 엄마 불쌍히 죽은 가진 남편들은 아내들도 같이 죄책감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가 진짜 나 키울 때 고생 많았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아내에게도 같이 죄책감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네가 그 정도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애정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이걸 원한다는데 너는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안녕하세요. 10년차 부부 해결사 정다운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냐면 나는 진짜 남편 복이 없다.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너가 아빠랑 안 살았다. 널 위해서 나는 이제껏 노력했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이 가정을 유지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잘해야 된다. 너 아니었으면 헤어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엄마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생겨서 너희 아빠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자식은 계속 자라면서 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는 행복하고 자유로웠을 텐데 나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쌍의 증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어떤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냐면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가 생활비를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식들이 둘이었는데 50대부터 자식들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대고 있었던 거죠. 결혼 전에.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생활비를 계속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새로 가정을 만들면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우리 집은 안 드리는데 여기만 계속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편은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결혼할 때는 그 정도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둘이 같이 돈을 합쳐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어머니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요 기대 수명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0대부터 계속 생활비를 받기 시작하면은 무려 40년 이상을 생활비를 줘야 돼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발전을 하고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평균 수명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걸 좀 생각하고 내가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잘 성장하고 내가 그동안은 조금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나중에 내가 좀 도와주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희 집은 잘 살잖아. 우리 집은 어렵잖아.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너희 집은 잘 사니까 엄마 아빠 뭐 여행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너희 집은 잘 살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되게 어렵게 살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집은 더 잘해줘야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교하는 거.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너희 집은 왜 그래? 이러면서 계속 비교하는 언어들. 이 갈등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른들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친정 부모님은 항상 결제를 먼저 해버려.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니들은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좀 더 자립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친정 엄마는 항상 결제를 해줘. 근데 시댁은 내가 너희들 다 키워놨다. 이제부터 밥은 네 위해 사야지. 그래서 결제를 절대 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은 항상 가면 얻어먹고 오는데 이 집만 가면 항상 우리가 돈을 내야 돼. 그러면 이제 한 달 생활비에서 밥 조금만 좋은 데만 가면은 기본이 1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정경제가 빵꾸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들은 화나기 시작하죠. 물론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요. 친정이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자기 집 안 갑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은 둘만의 싸움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양가 제3자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제 시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는 명절 때 제일 많이 싸우긴 하거든요. 명절 때 왜 항상 너희 집만 가야 되냐? 왜 나는 항상 너희 집 가가지고 무수리같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 아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남편들이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남들 다 해. 그 정도는 너 집도 다 해. 근데 너 항상 너만 이상하다고. 너만 예민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의 감정을 무시할 때 실은 아내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하기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이 경계선 설정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근데 불쌍의 증후군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아들이 느끼는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실은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고 방법만 찾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해결하는 게 먼저거든요. 저는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도 소중하고 제 자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애를 낳잖아. 그치?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여러분도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부모가 선택한 거지. 그래서 우리 자식은요, 부모에게 무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부모는 선택을 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럼 선택한 건 뭘까요? 내가 내 아내와 결혼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무한 책임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거는 불쌍의 증후군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그 불쌍의 증후군의 대상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우리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부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게 먼저가 되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도와줘야 된다면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떡하겠어? 어쩌라는 거야?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좀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아팠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팠던 경우에 있을 때는 도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건강한 상태인데 당연히 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건강한데 아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럼 아들은 명확하게 이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이랬을 때는 아내에게 양해를 구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도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이런 생각의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야, 왜 그래? 이 정도도 못해? 이건 공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 내가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편가르기 하지 말고 팀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너는 왜 내 편이 아니야? 이거보다는 우리 둘은 같은 팀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의견을 나누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대화가 잘 안 되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조금 짧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나 지금 너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화가 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줄 것 같으니까 한 30분 정도만 있다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좀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내 감정을 설명하고 대화를 조금 벗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몰라 하면서 휙 가버리게 되면 이 남아있는 아내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받는 느낌이 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가기도 하고 대화가 절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전화해가지고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돈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아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봐봐요. 이걸 같이 듣고 있어, 여자친구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좀 불편해, 안 불편해요? 독립을 한 게 아니었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바꿔,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시에 들어올 건지 물어봐, 아들한테. 다 큰 성인한테.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는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나 만난다고 얘기 안 했어? 아니 얘기했지. 나 만나는지 아는데 저런저런 하신다는 거야? 나 만나지 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만나기 전에 나 만난다고 얘기하고 와. 그래서 제발 내 앞에서 통화하지 마. 어머니 전화 오게 하지 마. 이렇게까지 막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전화를 멈췄다 못 멈췄다. 못 멈췄다. 근데 이제 사람은 좋은데 결혼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결혼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비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 것 같냐?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엄마를. 이러는데 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자, 때에 따른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 조심해라,
엄마 밥을 먹어라 이거는 몇 살 때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도 듣기 싫어해. 그죠? 초등학생 정도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 게 맞죠. 근데 30살 먹은 성인한테 할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엄마는 이 아들을 잘 키운 거예요? 잘못 키우는 거예요? 30살 먹어도 밥도 못 챙겨 먹는, 자존심도 못하는 아주 부족한 아들로 키운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너는 정말 부족한 아이구나 라고 어머니가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랑 아닙니다. 이 생각을 딱 하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어날 일도 아니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못 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엄마 바쁩니다 뚝 끊을 수 있잖아요. 몇 번만 하면 엄마가 저를 안 할 거야. 근데 이 아들은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이러니까 엄마도 예의가 아니야 이러면서 전화 계속 주장창 받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지. 부부관계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거는 남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정 문제는요 사회적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의를 잘 지키고 성실하고 자기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기준으로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의 기준은요 내 배우자와 나의 관계에서 서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가정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사회적 기준으로 야 남의 집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야 땡땡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너는 왜 그래?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은 부부 중심의 대화를 한다.